예를 1쪽부터 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첫 번째, 자, 여러 물체의 힘이 여러 개 또는 한 물체라도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힘들을 갖다가 하나의 힘으로 합하는 거야.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알짜 힘으로 한다. 알짜 힘. 첫 번째, 알짜 힘. 두 번째, 알짜 힘이 0일 때 쌤이 알짜 힘이 0이다. 시그마 F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많거든. 시그마 F가 0이다. 모든 힘이 0이면 물체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그 성질을 갖다가 어떤 성질? 관성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관성 법칙. 자, 세 번째, 관성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할까? 쌤 그때 엄마 비로 보고 아빠 비로 보라 그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력, 이 힘의 크기가 크다.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그래서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은 크다. 관성도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버스였어. 이렇게 버스가 정지하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앞쪽인 거야. 앞쪽으로 갑자기 출발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앞에서 끌었겠지. 그러면 쌤이 그때 수업 시간 얘기하지 않았는데 강조하진 않는데 앞쪽에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 안쪽에 있는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갑자기 앞으로 차가 출발을 한다는 얘기는 이처럼 되면 오른쪽으로 힘 받으면 왼쪽 력으로 관상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뒤로 몸이 쏠려. 그래서 자, 승객의 상체가 어디로 쏠려?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리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가고 있던 차에 오른쪽으로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오지 마시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밖에서 외력이 작용하면 앞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몸이 어디로 쏠린다? 앞으로 쏠린다. 쌤이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느냐?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능까지도 연결해서 나올 거니까 관성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뭐로? 승객의 상태가 출발하면 뒤로 쏠리고 정지하면 앞으로 쏠리고 그래서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현상 뭐 때문이다? 그치, 관성 때문이다. 관성, 운동제 1법칙 관성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유지하는 거니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 그리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어떤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방향도 빠르게도 바뀌지 않는다.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힘의 크기. 질량이 일정하다. 힘 크기와 가속도는 어떨까? 그래, 그때 F는 ma, 힘과 가속도 법칙.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이 크다, 힘값이 크다. 즉 힘이 컸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큰 거야. 질량이 똑같은데 큰 힘을 주면 속도 변화가 커진다. 그래서 비례한다. 누구하고 작용한 힘의 크기와 알짜 힘은 비례한다. 됐지? 요거 가속도. 그리고 힘. 됐습니까? 그래서 비례하는 건 누가 비례한다? 가속도와 힘의 크기.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갔을 때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이번에는 F는 ma. 그럼 이 크기가 일정한데 지구와 사과를 얘기했다. 질량이 작은 건 가속도가 클 거다. 사과는 가벼우니까 가속도가 엄청 커서 빨리 움직일 거고 지구는 그에 비해서 엄청 무거울 거니까 가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다. 곱이 일정하다, 역수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그러면 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는 누구하고 반비례한다? 질량과 반비례 관계이다. 넘어갈까? 자, 가속도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운동제 2법칙. 그 다음, 자, 한 물체가 힘을 작용하면 A가 B한테 힘을 줬더니 반대 방향으로 B도 A한테 힘을 똑같이 주더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쉽게 뭐 작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작반.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힘을 줬다. 그러면 딴 물체도 그 물체에 다시 같은 기계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작반. 그 다음 작용, 반작용. 두 힘의 크기는 같다.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작용선도 일치한다. 이렇게. 작용선도 일치한다.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작용선도 일치한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두 물체가 있어야 되고 두 물체가 있어야 될 거니까 이거는 합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힘의 합성이 뭐였냐면 힘의 합성. 그치? 한 물체에 여러 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N, 5N. 길이가 길면 큰 힘, 길이가 짧으면 작은 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5N, 3N 있으니까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차이를 구하고 큰 힘의 방향으로 힘의 크기를 이야기해 줄 거다. 그래서 압력이 얼마다? 오른쪽으로 2N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쌤이 참고로 하나를 더 얘기할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 오른쪽으로 2N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물체 오른쪽으로 3N 힘을 준다. 왼쪽으로 1N의 힘을 준다. 그런데 옆에 사자가 하나 딱 적혀 있어. 그러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하시오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따져줘야 돼.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얘들은 동쪽으로 큰 힘 크기. 서쪽이었으니까 쏘리 이렇게 된다. 동쪽으로 2N. 이렇게 표현을 한대. 됐어? 넘어가서 선생님이 얘기해줘야 되는 게 6페이지. 6페이지 1번. 자, 한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의 합력을 R자 의미로 한다. O가 되겠지. 두 번째, 계속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정지나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의 합력이 0이었다.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2번에 OX R자이면 0이다. O. 3번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속력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치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할 거다. 왜? 너희들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일 거거든. 그래서 일정하게 힘이 증가할 것이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무슨 말 좀 잘못해. 힘이 일정하다. 그랬을 때 속력이 증가하는 거. 속력이 증가하는 게 힘 때문이니까 속력 증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치? 3번에 X. 4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하는 반대쪽이니까 느려지겠다. 5. 5번에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을 받지 않아야지.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속력 변화가 없다? 힘을 받지 않아야지 속력이 일정하다. 됐지? 그래서 X. 2번 문제. 오른쪽으로 10N, 20N. 두 힘이다. 그러면 세 번째 3번은 두 힘이 오른쪽으로 10과 오른쪽으로 20이면 합력은 그렇지? 오른쪽으로 30N이다. 3번 문제 관성. 정지했건 움직이건 관성은 항상 작용한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두 번째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 그래서 티귿 관성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맞다.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질량이 크면 관성의 크기가 크다. 운동 관성, 정지 현상 모두 다 있는 거다.
현재 운동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니은과 티귿. 이거 적혀야 된다. 4번에 번호가 조금 잘못됐구나. 여기가 2번, 3번, 4번에. 자, 알짜임이 0인 경우, 알짜임이 0이면 시그마 F는 0, 모든 힘이 0이다. 그러면 현재하고 똑같이 유지가 돼야 한다. 현재하고 똑같이 유지. 기억에 정지를 유지. 그치, 유지의 동그라미. DNA 5m/s로 등속직선의 동그라미. 등속직선. 안 변한다는 얘기지. 동그라미다. 세 번째, 원운동 X. 원운동은 쌤 그때 뭐라 했어?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되는 힘이 무슨 력? 한 번만 그려. 동그라미다. 안쪽으로 되는 게 무슨 력? 그렇지. 구심력이다. 구심력이 계속 작용하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힘과 수직인 접선 방향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얘들은 시계 방향을 계속 돌 거다. 그래서 원운동은 힘을 줘야만 한다. X. 정답. 그치. 기억, 니은. 요거 반드시 필기 해야 된다. 5번에 헐거워진 망치가 있다. 이렇게 쇳덩이가 있고 망치 자루가 있는데 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리다가 탁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망치, 요 이름이 뭐라고? 자루, 요거 망치, 머리. 그치? 망치 자루는 바닥에 부딪혔으니까 정지. 하지만 망치 머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려는 관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에 망치 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 자루는 멈췄다. 오. 두 번째, 망치 머리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단단하게 박히는 거 맞겠지? 3번, 질량이 클수록 더 단단하게 박히는 거지. 질량이 커야지 더 단단하다. X. 됐어? 6번 문제. 6번, 마찰 X. 마찰이 없다. 수평면 놓인 2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4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한다. 마찰이 없다. 자, 그럴 때 마찰에다 X를 좀 해줘. 외부에 딴 힘은 없는 거다. 그런데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 한번 볼까? 매끈매끈하다. 다른 힘은 없고 2kg짜리 물체가 있고 여기에 수평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한다.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자, 요거 그때 쌤이 진도 나갈 때 못했던 것 중에 하나다. 잘 들어야 된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뭐가 대시가 됐냐면 질량 M. 그리고 4N F가 대시가 된 거지. 그러면 질량과 힘이 대시됐으니까 어떤 공식? 그치? 하나 적어줘. F는 MA. 맞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4N 넣고 질량 2kg 넣으면 A. A가 얼마? 2 m/s 제곱. 일단 요건 쌤 좀 익혀달라 그랬다, 그지? 요 의미가 뭐라고? 1초마다 얼마? 2 m/s씩 빨라지는 거다. 그치? 그럼 1초마다 2 m/s씩 빨라질 거니까 2초가 됐단 말이야. 근데 첫째 줄에 놓여 있는 거지. 놓인. 여기다 네모. 놓여 있단 말은 뭐? 이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V0. 0초일 때 속력이 0이다. 0초일 때 속력이 0이었었는데 속도가 1초마다 2가 증가하니까 2초가 되면 얼마? 4m/s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AT 이꼴 델타 V.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거든. 그러면 가속도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속도 변화가 있었거든. 이 양을 시키고 나면 AT는 델타 V다. 그래서 가속도가 2고 시간이 2초였으니까 속도 변화는 얼마? 4. 자, 1번 문제 가속도는 얼마인가? 가속도 좀 복잡했지만 너희가
요걸 적었어야 돼. F는 ma였다. 그래서 가속도가 2m/s 제곱. 단위 조심해야 된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바로 나오는 거다. 자, 두 번째, 2초의 순간. 속력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놓여있다는 것을 문장에 체크해 주셔요. 첫째 줄에 V0 이꼴 0이니까 나중에 속도 변화해버리면 4m/s가 될 것 같다. 됐나? 잠깐만. 3번 볼까? 7번. 네, 7번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물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자를 제시하고 그 문자에 사용되는 공식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의 물체가 있는데, 누가 있었다? M자리도 있었고, 2M자리도 있었고, 3M자리도 있었다. 그런데 이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힘이 F고, 3F고, F고. 그치? 너희도 얼른 하고 쉬고 싶지? 빨리 하자. 그럼 뭐가 떠올라? 그치? F는 MA가 떠올라. F는 MA가 떠오르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건데 A는 N분의 F가 더 필요하거든. A는 N분의 F. 그래서 사실은 쌤이 F는 MA라 하지만 이걸 더 권장을 해. 그리고 자 어떻게 하냐면 쌤님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봤을 때 가속도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했지.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A, B, C잖아. 쌤님은 A, B, C 순서대로 그대로 할 건데 M. 굳이 M을 안 쓰겠다. 1이고 2고 3이다. 분모의 1대 2대 3. 힘은 어때? 그치? 힘은 1대 3대 1이지. 1대 3대 1인 거야. 이렇게 넣으면 얘는 1, 얘 1.5, 얘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A고 C가 제일 작다. 이걸 권장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겠지. 하지만 이 과정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돼. 자, 8번 문제. 8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매끄러운 수평면의 정지 동그라미 그리고 이 물체에 어떻게 시간이 4초 동안에 4초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네. 몇 뉴턴이? 5뉴턴의 힘이 계속 작용해. 아하, 근데 둘째 줄에 봐봐.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었대? 2kg. 그럼 뭐가 떠올라? A는 그치 뭐분의 5? N분의 F. 얼른 옆에 적어주시고 A는 N분의 F. 그치 2분의 5. 요건 안 적더라도 이건 적혀야지. 2.5 m/s 제곱.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m/s 제곱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얘들 가속도가 얼마? 2.5다. 근데 시간이 몇 초? 4초다. 자, 일단 선지 기억에 가속도는 2.5 m/s 제곱이다. 맞다. 어휴, 속을 뻔했네. 몇 초 동안이라면? 그래, 속도 변화. 아까 처음에 정지였지. 정지였는데 2초 동안이라고 하면 AT 해줘야 되겠네. AT. 속도 변환 AT. 그래, 한 번 정도 왜 나왔었다고? 가속도의 정의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될 거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할 거니까 그러면 AT 해버리면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2.5 이렇게 순서 좀 바뀌었다 그지? 그럼 정답 얼마? 5 m/s가 된 거다. 첫 번째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땠을까? 여기서 4초 동안 자 디귿 때문에 별표다. 디귿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고 얘가 속력으로 하자. 속력, 속도, 시간 4초까지 4초가 될 때까지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 그렇지 쭉 증가해서 속도가 10이 된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만큼이 왜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속력, 속도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그치? VT 하면 거리인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VT 나중에는 속력이 10이었지만 처음에 속력이 0이었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4가 아니라 10 곱하기 4에서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을. 그러면 면적이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속력 10 곱하기 4초 이렇게. 몇 미터? 20m. 됐나? 9번 문제. 9번 문제. 자, 그러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 몇 초가 될 때? 10초가 될 때 속력이
따다닥 20이 되었다. 또는 10이 되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보이는 게 뭘까? 우리가 시간이 있고 속도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A는 M분의 F와 델타 T분의 델타 V를 같이 알면 정말 좋겠다. 요거. 별표인 거지. 그러면 위에 거 A, 밑에 거 B. A는 10초 동안에 속도가 20 증가했지. 얘가 10초 동안에 20 증가했으니까 10초 동안 20 증가, 가속도가 2. B는 가속도가 얼마? 1.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 놓고 1번 문제 보자. 9번은 1번. 힘의 크기가 똑같대. 힘의 크기가 똑같대. F는 MA니까. 아하. F는 MA. 나만 그 힘이 똑같으니까 A는 질량하고 반비례하지. 가속도가 몇 대면? 2대1. 질량은 그렇지 1대2가 되겠다. A의 거, B의 거. 두 번째. 이번에 물은 뭐? 질량이 똑같대. 질량이 똑같대. 그럼 남은 거 뭐? 얘는 똑같지?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가속도가 2대1이니까 가해준 힘도 그치? 2대1. A부터 이렇게 해주자. 10번 문제. 힘의 상호작용. 1번에 작용, 반작용, 밑줄.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치? 한 번만 적고 넘어갈까? FAB 등호 마이너스 FBA. 그치? 마이너스 한 반대 방향. 작용, 반작용. 합력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력의 글씨 X. 합력 구할 수 없어? 3번. 사람이 벽에 밑줄. 벽도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을 사람에게. 벽도 밑줄, 사람의 밑줄. 5가 되겠다. 그래서 두 개는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5. 4번에 태양이 지구를 밑줄. 지구가 태양을 밑줄. 작용, 반작용이네. 동시에 작용하겠네. 맞지? 자, 그 다음 11번에서 15번. 자, 11번에서 15번 보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작용, 반작용 다음에 힘의 병형이 있었거든.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11번에서 15번까지 봤을 때 지면이 있었고 이렇게 책상에 물체가 놓여져 있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뭐? 혹시 중력 가속도 치 보여? 그래서 mg만큼 중력 작용할 거다. 11번에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11번 mg. 2번 중력 반작용을 써라. 반작용 동그라미.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지. 중력은 한마디로 누구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럼 반작용이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될 것 같다. 12번. 세 번째, 중력 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때 쓰면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물체가 놓여져 있었다. 그럼 아래쪽으로 지구가 당겼다면 이 물체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위쪽으로 떠받쳐주는 힘이. 누가?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귀찮아도 요까지는 써주기. 책상면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준다. 그치? 나 조금 더 관심 있다. 요런 말도 쓸 수 있다. 수직항력. 내추럴 포스에서 대문자 N을 쓴다. 자, 14번. 물체 작용은 R자이면 물체 지금 정지 상태지. 그치? 정지 상태란 말은 시그마 F. R자이면 0. 그렇지? 15번 할게.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끊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주어 목적어 바뀌었지. 힘 크기 같지. 5.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동그라미. 책상이 떠받치는 힘. 그치? 이 힘하고
임하고 한 물체에 두 힘이네. 그러면 얘들 합력을 구할 수는 맞지? 그래, 요거 두 개의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목적어 같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 그이와 같으니까 그렇지. 힘이 평형관계이다.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목적어가 일치한다. 목적어가 일치한다. 3번 교실 바닥이 책상. 요거 별표. 교실 바닥이 있어. 얘는 책상이 있다면, 이 책상이 있다면 책상을 떠받쳐줘야 될 건데 물체가 있지. 그러면 3번에 교실 바닥에 책상을 밑줄. 교실 바닥에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그렇지, 책상 무게하고 그리고 물체 무게하고 이 두 개만큼을 다 떠받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실 바닥에 책상을 떠받치는 건 책상의 무게하고 같다. 아니, 책상 더하기 물체 무게 이렇게 된다. 돼줘야 된다. 3번에 X. 4번에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건 물체 무게만큼이겠지. 그치? 근데 작용, 반작용 물었으니까 물체가 책상을, 책상이 물체를. 맞다. 됐습니까? 자, 16번은 왕중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잠깐만 고민을 해봐야 돼. 자, 하나, 둘, 셋. 2kg, 3kg, 4kg 이렇게 있다. 얘가 2kg, 3kg, 4kg.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이 몇 뉴턴? 18뉴턴. 이거 뭐가 보여? 그치? 질량이 보이고 힘 보이지? 그럼 가속도 묻겠지. A는 얘가 하나처럼 움직여.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전체가 질량이 2, 3, 4 더해지니까 9. 힘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 18. 2m/s 제곱. 2m/s 제곱. 그러면 그때 가해질 때 가속도가 있었고 질량이 있었지. MA 몇 뉴턴? 4뉴턴. MA 6뉴턴. MA 8뉴턴. 이게 알짜 힘인 거야. 알짜 힘. 그래서 얘가 18을 받았지만 내가 14를 쓰고 나머지 얼마? 14뉴턴은 뒤에 거 당기는 거. 이 14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 다음 이 줄이 얘를 당겨줄 거니까 이 줄에 작용하는 힘은 8뉴턴. 요거만 끌어주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기는 해. 자, 그러면 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 예전에 쌤하고 할 때 물체가 두 개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했다. 두 개 있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얘가 1kg짜리고 3kg짜리다. 만약에 앞에서 4뉴턴의 힘으로 끌어준다. 함께 움직일 거니까 A는 N분의 F로 A가 1이지. 그러면 얘한테 알짜힘이 1뉴턴, 얘한테 알짜힘이 3뉴턴. 그러면 사탕 4개 받아서 내 하나 먹고 나머지 다 내줄게. 이런 의미지. 그래서 이 줄은 이 물체 끌어주는 힘일 거다. 그래서 이 줄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3뉴턴. 그러면 이 물체로 봤을 때 4뉴턴 끌어주고 3뉴턴 끌어주니까 앞에 게 조금 더 크지. 1뉴턴이 왼쪽.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이거 정답할게. 1번에 가속도는 얼마? 이겠다.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알짜힘은 항상 알짜힘은 MA로 구할 거다. MA로 가속도 구했고 질량이니까 6뉴턴이다. 세 번째, PQ. 장력의 크기. 그러면 이 줄은 얘도 B도 C도 모두 끌어줘야 돼. 이 줄은 누구만? C만 끌어주면 돼. 그래서 힘이 어떻게? 7대4가 되겠지. 7대4. 됐나? 자, 17번. 약간 고난도입니다. 왜 고난도냐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고난도이다.
자, 어떤 물체가 있다? M이라는 물체가 있었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질량이 M, 질량이 2M, 이렇게 있었다. 그치?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연결되어서 세 물체가 연결되었다. 도르래가 이렇게 있어서 걸쳐질 건데 등가속도 운동한다. 아래쪽에 중력 가속도 G 있고 마찰이나 장을 모두 다 무시한다.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 얼마? mg. 아래쪽 중력 얼마? emg.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A는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m 전체 합 얼마? 그렇지, 4m. f 요거 조심해야 한다. mg고 emg지. mg고 emg. 하지만 얘들 같은 쪽이 아니라 둘 다 아래쪽이 나는데 반대쪽이야. 반대쪽인 거기 때문에 얘가 mg 이렇게 해서 4분의 1g가 가속도이다. 됐나? 그러면 요 문제 조금 어렵다 했다. 자, 선제 기억해. 가속도가 4분의 1g이다. 맞는 거다. 두 번째 P가 A를 당기는 거. 요 실이 P고 이게 A거든. A를 따로 적어. A를 따로 적어. A는 아래쪽으로 얼마? mg, 그치? 그게 중력이다. 그 다음 여기 옆에다 적어주자. R자 힘. 어느 쪽으로? 이 물체는 올라가야 될 거고 내려와야 될 거고 옆으로 갈 것 같다. R자 힘이 MA로 할 거다. M, A. 이렇게. 그러면 위쪽으로 여기 거 위에 게 더 크다. 안에 추가할 수 있대. 장력이다. R자임이 뭐냐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큰 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R자임이 4분의 1g다. 자, 쌤은 이렇게 고친다. 얘가 4분의 1mg가 위쪽으로지. 얘도 통분. 1이었으면 4분의 4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4만큼 있는데 위쪽으로가 4분의 1만큼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 여기가 4분의 5면 어떨까? 4분의 5, 4분의 4, 얘가 4분의 1만큼 크네? 요렇게 구하는 거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다시 한 번만. B로 해볼게. B. B는 아래쪽으로 R자 힘이 MA, 2M, 4분의 1G, 4분의 2 mg. 근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마였어? 그치, 2mg였지? 그럼 고칠게. 4분의 8 mg로. 아래쪽으로 4분의 8. 근데 R자임은 아래쪽으로 4분의 2. 그러면 밑에가 4분의 2만큼 크다는 얘기야. 위에 장력이 얼마? 4분의 6.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문제로 봤었을 때 여기 A에 작용하는 장력이 얼마? 4분의 5.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요거 4분의 5 mg야. 오른쪽에 얘들 이 장력은 B에 연결되어서 위쪽이지. B에 연결된 건 하나, 둘, 셋, 네 개가. 얘가 4분의 6 mg란 얘기야. 그럼 이 물체는 여기 4분의 6과 이쪽 4분의 5. 이것 때문에 어느 쪽 더 커? 얘가 조금 더 크지? 4분의 1만큼. 그래서 R자임이 4분의 1 mg가 오른쪽. 딱 맞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선지 기억에 가속도는 맞다. 니은에 A가 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요 얘기가 될 거다. P가 A를 당기는 힘은 4분의 5. 그래서 땡. 자, P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 P가 B, Q가 B, Q가 B를 당기는 게 좀 더 컸다. 그래서 땡.
자, 최종 명리점 다시 할게요. 17번. 어떤 물체가 M자리와 M자리와 M자리, 2M자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가속도는 4m분의 아래쪽으로 mg, 아래쪽으로 2mg 얼마? mg만큼 4분의 1g다. 4분의 1g. 그러면 얘의 R자 힘이 4분의 1 mg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4분의 4 mg로, 아래쪽으로 중력을 4분의 8 mg로 쓰면 아마 이상한 행동한다 싶을 건데 통분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물체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 내려올 거란 말이야. 올라갔는데 얼마? 이 힘으로 올라간다. 왜? 아래쪽보다 위에가 이만큼이 더 커야 돼. 그러면 4분의 5 mg. 얘들은 R자 힘이 4분의 2 mg. 그러면 밑에가 4분의 2만큼 더 크다. 위쪽이 얼마? 4분의 6 mg. 그러면 줄에는 하나, 둘, 셋, 넷 같아야 될 거니까 이쪽으로가 4분의 5 mg. 여기 오른쪽으로가 4분의 6 mg. 그러니까 오른쪽은 4분의 1 mg만큼 남을 거다. 그래서 디귿은 P가 Q가 당기는 힘은 Q가 당기는 힘이 더 셌다. 땡이 되는 거지. 정답은 기억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17쪽이 가장 어려웠을 거다. 가장 어려웠을 거다. 자, 쌤이 연이어서 9페이지 걸 좀 해볼게. 페이지 9쪽. 자, 첫 번째, 일단 아래쪽을 먼저 할게. 돌림힘이다. 다른 말로 토크. 그래서 이렇게 손밑에 T하고 닮았는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돌림힘이냐?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물리량 돌림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은 단위를 그래 우리가 토크. 돌림힘은 R, F, 사인 세타 또는 RF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단위를 뭐를 써주느냐? 뉴턴이고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를 써줄게. 지금 이렇게 할게. 뉴턴, 미터. 일반적으로 단위에는 반듯반듯하게 쓰고 공식에 쓰는 기호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약간 기울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쓰면 그냥 쓰긴 할 건데 원래는 그렇다는 거 좀 알고는 계시고. 자, 밑에 그럼 일단 빈칸에 돌림힘. 그 다음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너희들 RF 사인 세타인데 거의 RF로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RF 사인 세타, 즉 회전축에 대해서 이게 팔 길이 그리고 그 팔에 대해서 수직인 크기의 힘,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자, 돌림힘 토크는 끊고 지뢰의 팔에 작용하는 힘 F의 수직성분, 수직성분의 힘 요거 하고 그리고 지뢰의 팔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RF 또는 RF 사인 세타. 자, 그 밑에 돌림힘의 평형이다. 돌림힘의 평형 이렇게 축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놓이면 또 다른 물체가 놓이면 이 물체의 무게 때문에 돌아가게 될 걸. 그걸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그럼 여기 물체가 놓여 있으면 이 물체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회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래서 자, 시계 방향으로 작용한 돌림힘 밑줄 쫙.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돌림힘 밑줄 쫙. 두 개가 크기가 같으면 회전할까 못할까? 못할 것 같아. 돌림힘이 평형을 이룬다. 돌림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된 거. 땡땡의 평형을 이용해서 지뢰를 사용하면 물체의 무게보다 어떤 힘으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뢰는 무거운 물체가 있었고 이렇게 지렛대가 있다. 사실 이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내가 길다란 막대를 하나 두고 적절한 곳에 받침대를 두고 누르게 되면 이 물체를 무게보다 훨씬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다. 왜? 팔 길이가 작기 때문에 힘이 크고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작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지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한테 돌림힘 평형을 이용을 할 거고 지뢰를 사용하면 물체의 무게보다는 여기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훨씬 더 작다.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W 쪽이 A고 이쪽이 B라면 RF, AW와 BF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힘의 크기는 어떻게? B분의 A가 있고 W지. B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잖아. 큰 것보다 작은 게 1보다 작지. 무게보다 작은 힘이지. 됐지? 넘어가서 지뢰와 같은 원리로 돌림힘을 이용하는 건데 큰 바퀴 밑줄, 작은 바퀴 밑줄. 그래서 큰 바퀴가 있고 그리고 작은 바퀴가 있었을 때 여기에 축이 있었다. 뭐라 하더라? 축바퀴라고 하더라. 축바퀴. 역시 지뢰를 응용한 거라 했다. 그때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보다 어떠할수록 이거 똑같이 큰 바퀴의 반지름과 작은 바퀴의 반지름이 있었는데 큰 바퀴의 반지름이 만약에 B고 작은 바퀴의 반지름이 A라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힘이 들겠지. 맞지? 작은 힘 밑줄. 그러면 큰 바퀴의 반지름이 클수록 훨씬 더 작은 힘으로 들 수가 있다. 됐나? 자, 위에 1번 문제 갈게. 1번. 돌림힘 1번. 지뢰의 팔의 방향에 평행의 X. 어때야 돼? 반드시 팔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FR 사인 세타가 붙는 거다. 두 번째. 팔 길이가 길수록 팔의 수직의 힘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팔 길이가 크고 수직의 힘이 크면 클 거다. 세 번째. 돌림힘 크기는 작용하는 힘과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 때 크다. 그치? 얘하고 얘. 그 쌤이 RF 했을 때 RF 사인 세타. 사인 0도부터 90도까지 봤을 때 90도가 제일 크니까 수직에 가까울수록 크다. 5가 되겠다. 2번 문제는 자, 누름핀으로 눌러뒀고 그러면 이 끝에서 얼마? 30도의 각도를 이룬다. 30도 각도를 이뤘다는 얘기는 우리가 2대 1대 루트 3 사인 30도라고 하면 이쪽이 5N이라는 얘기지. 그럼 빗변분의 높이 2대 1이니까 여기 얼마? 그치, 2.5N. 실제로 2.5N의 힘만 준다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봤을 때 어머나 요거 10cm 조심해야 되겠다. 얼마로 봐야 돼? 0.1m로 고쳐야 돼. 그러면 토크, 돌림힘은 RF. 이렇게 될까? 0.1 곱하기 2.5. 그럼 얼마? 0.25. 그치? 뉴턴 미터. 이렇게. 돌림힘. 됐습니까? 뉴턴 미터까지. 3번 문제. 3번 문제. 스패너로 돌리기 위해서 힘 얼마나 필요하냐? 10Nm가 필요하다. 10Nm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수직으로 가야 되는 힘의 최소 크기는 얼마일까? 팔 길이가 0.5m니까 얘는 토크는 RF 이렇게 되겠지. 그럼 팔 길이가 얼마? 0.5다. 그렇다면 곱하기 힘을 얼마 줘야 될까? 오케이, 20N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N. 자, 4번에서 5번까지 지렛대가 있고 물체가 있다. 그리고 요 끝에 눌리는 힘점이 있을 거다. 길이가 B고 길이가 A다.
무게 얼마? 그렇지, W.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아하, 요거 시계 반대. 이거 어떻게? 시계. 돌림임이 그치? 돌림임의 크기가 시계 방향하고 시계 반대 방향하고 같아야 되겠다. 그럼 시계 방향은 여기서가 힘 F. R, F, A, F, R, F, B, W.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F는 이라고 물으면 그치, A분의 B 곱하기 W 되겠네. 그럼 기억이 오지. 그러면 이번에 A가 어때야지? 얘가 커야지 작아지는 거 아니야? 힘의 크기가? 그치? 힘이 작아지려면 A가 커야 될 것 같아. X. 그러면 세 번째, 물체 무게보다, 그치? 반드시 W가 무게였으니까 무게보다 큰 것보다 작은 거, 작아지는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맞지? 자, 5번 문제. 그럼 얘기를 했을 때 무게가 30N이고 A가 30cm, 0.3m, B가 20cm, 0.2m. 가 했을 때 돌림힘은 얼마이냐? 돌림힘, 토크, RF. 이쪽에 거는 F 모르지? 저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로 하면 될 거야. R 0.2 곱하기 30이다. 얼마? 6. 뉴턴미터. 이게 돌림입니다. 됐습니까? 6번에 축바퀴 이용한 장치가 아닌 것. 누구였을까? 축바퀴. 우리 이런 거 얘기했어? 자동차의 핸들, 그리고 자전거의 기어, 그리고 드라이버 라든지 크고 작고 이렇게 되는 거. 얘들 문손잡이. 그러면 아는 게 5번이겠네. 거중기는 도르래 이용한 거다. 거중기가 그래서 정답. 수고했습니다.